여론조사계 대표 주자 두 분을 한꺼번에 모셨습니다. 여론계 대표들이 말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여론, 이른바 윤택해지는 여론, 역시 성함에서 땄습니다.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두 분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윤택해진 여론, 윤택해진 토론을 해주시는데 네. 지난번에도 반응이 매우 좋았으니까 네네. 오늘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조금 후 2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자, 먼저 탄핵과 관련한 국민 여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이제 탄핵 찬성 또는 인용, 또 탄핵 반대 또는 기각, 여론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윤 대표님이 그럼 리얼미터를 해주시고, 윤 대표님이 한국갤럽 해주시고, 네. 이 대표님이 리얼미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한국갤럽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발표한 조사인데요. 예, 조사는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네. 3일간 실시했고 전화조사로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될 텐데요. 네. 그 조사에서 탄핵에 찬성 입장인지 반대 입장인지 물었는데요. 네. 찬성한다는 응답이 60%, 네. 반대한다는 응답이 34%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결과 격차가 제법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었고요. 네. 네, 리얼미터는 어떤가요? 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조사했고요. 또분 오차는 95%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동응답 방식이었고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탄핵 인용 의견이 52%였고요. 네. 탄핵 기각 의견이 45.1%, 뭐 대략 7%포인트 네, 네. 격차니까 오차 범위가 이제 3.1%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차 범위를 살짝 넘는 네, 네. 수준으로. 근데 이제 다른 조사 결과들은 뭐 한 60대 35 뭐 이렇게 나오는 결과들도 네, 있었는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정당 지도도 그렇고 많이 붙어 있거나 국민의힘이 네, 조금 네, 살짝 네. 오차 범위에서 앞서는 결과 네. 그러다 보니까 탄핵 인용 기각도 거의 오차 범위 그 안팎의 결과로 네. 좀 좁혀진 그런 상황을 네. 나타냈습니다. 근데 두 결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난주에는 한국갤럽이 민주당이 특히 네. 중도층에서 많이 이제 오른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중도층이 그 전주나 그 전전주에 비해서 크게 변화 없이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보다 소폭 앞서는 결과가 있었는데 갤럽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가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많이 앞서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은데 좀 요일 변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갤럽은 화수목 조사하고 화수목 조사죠. 리얼미터는 이제 목금 조사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워낙 뭐 이슈들이 굉장히 하루하루 많이 사이에 달라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네. 변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좀 추이를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갤럽의 전화 면접 방식 조사가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응답률을 좀 높게 나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좀 높은 결과가 좀 나왔었고요. 네. 지난주 이제 주중에 화수목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창원지검에서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이게 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는 소식. 네. 그래서 명태균 관련된 보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네. 또 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뭐 소식. 네. 그래서 약간은 국민의힘에 좀 불리한 소식이 주중에 좀 있었고 그렇군요. 주후반에는 또 이제 국민의힘에 조금 유리한 결과 정황도 있었고 하다 네, 보니까 그렇군요. 좀 요일 변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제 윤 대표님, 이전의 추세, 그러니까 그 지난달이라든가 이렇게 추세를 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까지 진행됐는데 네. 그간에 좀 진폭이 좀 있었죠. 이게 이제 한국갤럽이 비슷한 문항으로 계속 이제 조사를 네, 했었는데 이 조사 기관의 결과들을 보게 될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제 계엄이 바로 이제 있고 난 이후에는 찬성 여론이 뭐 70%를 네, 넘고 높았죠. 이제 상당히 높았는데 이것이 이제 1월 들어오면서 살짝 이제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들이 이제 있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1월 한 중하순 되면서 1월 이제 셋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찬성이 57%, 네. 예, 여기까지 내려갔었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59%였고, 좀 2월 둘째 주에는 57%였는데 이번 이제 지난주 발표한 건 60%가 네. 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며칠 전보다는 좀 벌어진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지는 흐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대와의 격차도 좀 더 커진 측면들이 네. 있는데 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요것을 두고 이제 다양한 분석들은 있어요. 네. 왜 이제 좀 이렇게 됐냐 해서 방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에서 좀 이제 이런 찬성하는 기류들 이 좀 높아지는 흐름들 이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제 한 것이 어떤 지지층들에게는 상당히 관심들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제 뭐 중국의 부정선거 관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중도층 등에게 좀 적극적으로 설득이 되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서 요 결과가 좀 벌어진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분석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중도층에서는 탄핵 인용 또는 뭐 찬성, 기각 뭐 이런 기타 여론들을 두고 여론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중도층이 있고 또 무당층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념 성향을 물어봤을 때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중도라고 응답하는 정도가 되면 근데 중도가 무당이랑 비슷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 문항에서 이제 지정당이 없다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념 성향을 물었을 때 보수 중도 진보 가 아니고 또 이념 성향도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념 성향이 없다는 분들하고 무당층은 좀 가까워서 좀 정치 관여도가 좀 낮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 뭐 탄핵 찬반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반반 좀 비슷한 오차범위내 팽팽한 편이고 중도층이 지난주에 조금 움직였다는 겁니다. 중도층이 약간은 민주당의 우호적인 기류로 그런데 또 중도층이 또 가장 많다고 하는 충청권은 또 반대였어요. 지난주에 충청 대전역에서 집회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국회의원분들께서 특히 국민의힘이 개인 소통방, 그 공보 톡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운영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실제 광장에서 모이자라고 SNS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특히 지난주에는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 충청권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오르고 탄핵 기각 이런 의견들이 좀 높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광장의 의견하고 또 여론조사에 반응하는 그 부분이 조금 연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갤럽 조사보다는 리얼미터가 좀 주말에 가까이 하다 보니까 좀 보수층이 조금 더 응답을 많이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중도층에서는 이제 69%까지 찬성이 이제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났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 보면은 어쨌든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여론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른바 숙성 기간이라고 해서 뭐 일주일은 지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진보와 보수를 나눠서 얘기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진보 성향층에서는 어떤 뭐 새로운 인물을 이렇게 띄운다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걸 되려면은 그래도 좀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정보 습득력이 빠르고 좀 단기간에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한 달 또는 두 달 내에. 근데 보수층에서는 어르신들이 좀 있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부각 스타로 만드는다고 한다면 한 반년 이상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난 뭐 몇 주 사이에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은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주로 급부상했잖아요. 보수에서. 보수에서도 한 일주일 사이, 한 열흘 사이에 새로운 인물을 띄우는 것이 가능해진 이제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또 어떤 이제 동영상 뭐 채널들을 갖고 이러면서 정보 소통이 매우 이제 빠르게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과거와는 다르게 어떠한 사안이 또는 어떠한 흐름이 대중 여론에 미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그런 특성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SNS 지형이 보수와 진보를 벤치마킹했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네, 뭐 미러링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재 재판 결과에 대한 거 한번 그 여론도 짚어볼게요. 네,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리얼미터 조사의 그 다음 문항이 이 헌재 재판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고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응답보다는 조금 더 격차가 줄어서 공정하다는 의견과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5.7% 포인트 차이로 공정하다는 의견이 높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탄핵 인용이냐 뭐 기각이냐 뭐 이런 의견들보다는 조금 격차가 줄어서 이 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불신하는 여론이 많이 늘어났고 대표적으로는 뭐 리얼미터 조사는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서 부정선거 관련된 여론도 10명 중에 한 4명 가량이 신뢰한다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선관이라든지 또 법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이제 그런 여론이 굉장히 팽배해진 상황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특히 국민의힘이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 불공정 의견이 5.7% 포인트 차이로 공정 의견이 높긴 합니다만
2%포인트 이내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 헌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이제 보수 진보 중도로 좀 세분화된 조사 결과도 있나요? 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도층이 그나마 신뢰하는 부분 공정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었던 것이 그 20세, 그러니까 70세 이상하고 20세가 또 그 최근 들어서는 같이 연동하거든요. 그렇지, 맞물려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대남 세력들이 부정선거 믿는 분들도 이대남 세력들이 조금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헌재 공정 불공정 의견도 뭐 보수층 70세 이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TK 충청권에서 불공정하다고 이제 응답한 분들이 좀 많았고 20대도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뭐 30대나 40대보다는 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여론조사 자체가 특히 이제 조금 민주당이 불리한 결과들이 나오면 뭐 보수 가표집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부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보수층이 뭐 어떠한 이유건 지금 뭐 부정선거도 믿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헌재의 불공정성을 강조했던 직전 메시지와는 결이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게 중도층을 의식한 메시지일까요? 중도층 이제 선거를 의식한 이후에 선거가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조기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 선거를 이제 의식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대선은 중도거든요. 왜냐하면 총선과 지방선거에도 중도층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뭐 나가긴 합니다만은 총선과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한 60% 높아요. 그 정도거든요. 그럼 사실은 양당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이제 고정적인 분들이 투표에 나가서 어느 쪽이 더 많이 동원됐느냐라고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최근 대선들 보면은 80%를 막 바라봅니다. 70% 후반대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양당의 고정 지지층 이외에 중도 중간층들도 또 정치에 관심이 그다지 평소에 높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감안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와 중도층을 감안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 같은 얘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정당인데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아직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선거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이렇게 이제 딱 매듭을 짓고 대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헌재 결정에 대한 논란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캠페인 자체를 못하는 부분들 그런 정무적 판단에서 좀 이전과는 약간 강도가 낮아진 형태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총선과 지방선거는 양당 지지층의 동원이 승부를 가르지만 대선은 중도의 참여가 승부를 가른다. 맞습니다. 동원과 참여의 차이네요.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자, 양당 지지율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지금 양당 지지율 추세는 어떻게 지금 좀 잡히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한 5주째 굉장히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리얼미터 기준하면은 국민의힘이 소폭 상승해서 42.7%, 민주당이 41.1%로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살짝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 충청 그다음에 20대 이쪽에서 상승세가 좀 있었고 20대 같은 경우는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45.8%까지 올랐어요. 45.8. 60대랑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올랐네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좀 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는 혹시 분들도 이게 계시는데 민주당의
연구원장, 민주당 그 연수원장의 그 발언도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뭐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미쳤죠. 여러 이제 요인들이 네, 이제 네, 네. 복합해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아무튼 대전 충청 20대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앞서기 시작하면서 근데 네. 다만 중도층에서는 이제 갤럽은 좀 이렇게 진폭이 있었는데 네, 네. 리얼미터는 한 3주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네. 대략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한 10%포인트 앞서 네. 있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하고 그다음에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 이걸 좀 비교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당 지지도가 보통은 우리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원내 정당 중심으로 조사를 네.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개혁신당 지지율이 많이 좀 빠졌잖아요. 빠졌죠. 네. 1%대 지지율을 나타내다 보니까 보수 진영은 국민의힘 지지율로 뭉쳐 있습니다. 뭉쳐있다. 네,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 조국혁신당이 4% 5% 지금 점유하고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야당 지지율 합치면 여전히 국민의힘이 좀 열세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 의견이 연장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국민의힘은 이 탄핵 정국에서도 이 40%대 초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는 2016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진영 총합에서는 민주당이 좀 앞서고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된다는 진보가 거죠. 앞서지만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보기에 자유통일당이 있다면 네네. 그건 적어도 여기서 조국혁신당만큼 점유할 텐데 네. 지금 저희가 원내 정당만 포함해서 하다 원내만 보니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유통일당을 저희가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원외 정당을 왜 통일당만 넣냐 다 여기저기 넣어줘야 예 된다. 넣어달라 네, 우리 네. 공화당도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내 정당만 보통 넣고 있습니다. 네. 자,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 중도층 응답자 중에 45.6% 민주당, 35.3%가 국민의힘 지지했고요. 갤럽 조사는 국민의힘의 중도층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20%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이전 조사에서는 한 5% 차이였다고 하던데 더 네. 차이가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갤럽 이게 조사들이 조사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죠. 네, 네.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차 범위라는 것이 있어서 네. 딱 어떤 한 주간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매우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은 이제 조심스러울 네, 필요가 네. 이제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런데 한국갤럽 지난주 발표된 이제 조사에서 보게 되면 이제 중도층에서 상당히 이제 민주당의 우호적인 결과들 네.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 격차가 네. 이제 커진 측면들 있거든요. 정당 지지도에서도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우리가 중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층에서 지지하는 게 42%였고 국민의힘은 22%였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20%포인트 격차 정도 차이가 이제 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커졌고 그러면서 전체 결과에서도 한국갤럽에서는 차이가 이제 국민의힘은 34%였고 더불어민주당은 40%였으니까 네. 중도층에서 차이가 크다 보니까 전체도 차이가 나는 이제 이런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미 조사 결과는 이제 약간 이제 차이가 있고 다른 조사 결과들은 또 비슷한 결과들도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정도는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이동등이니까 네. 다른 결과도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굳이 얘기한다면 양당이 사실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네. 최근에는 그래도 뭐 야당이 여당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조사 결과들도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중도에 좀 민감하냐 이렇게 보면은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조기 대선이 현실할 결국 이 중도층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 그러니까 아까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중도의 참여 여부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도나 양당도 이 중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뭐 탄핵 과정에서 지지층 특히 집도끼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다소 이제 강경한 우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이제 자유한국당 네. 그때도 아스팔트 우파가 굉장히 득세했던 시절이었고요. 황교안 전 대표 등등 그리고 당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이었는데 아스팔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집을 해서 실제 의원들이 많이 나갔었어요. 네.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총선에서 좀 큰 패배를 했던 네, 기억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그다음 대선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정권을 탈환을 해온 건데 지금 2019년 때처럼 조금 과격한 모습을 좀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많이 올랐다가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이후에 좀 중도층이 좀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좀 다시 소강 상태.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팽팽한 상황이 됐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또 이제 일부 의원들이 점점 네. 이제 중도층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이쪽 진영으로 그렇죠. 지금 네, 네. 다가오다 보니까 탄핵 이후의 과정에서는 아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셨던 네, 네. 것처럼 중도층을 중도층이 지지를 이끌어내야 또 0.73%의 이 간발의 차이로 갈릴 수 있는 네. 그런 대선에서 또 정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도 서서히 이 0점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